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붙여봤습니다. 슈퍼스타라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는 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경제학을 들어가면요. 경제학의 정점이라고 그래야죠. 왜냐면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뭐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그 다음에 뭐 마샬이든 뭐 막스든 뭐 누구든 리카도를 빼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그래서 경제학의 거봉. 포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유치한 얘기를 이게 왜 그러죠 제가 하여튼 경제학의 슈퍼스타 표현 자체가 이런데 우리 리카도라고도 하고 뭐 리카르도 하는데 우리 3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해서 여러분 실제로 부자가 된 친구 뭐 몇 명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또 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마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뭐 막스나 이런 친구들 이제 굶주린 친구들이고 불쌍한 친구들이고, 근데 리카도는 정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말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이 조선의 그런 그 위대한 사상가를 했을 때 저는 이의를 제일 꼽습니다. 이의를 제일 꼽는 이유가, 이의는 왜? 보통 이 사상가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 사상가로서는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한번 다 꼽아 봅시다. 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는 근데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이왕하고 4단 7정론 전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왕의 그런 4단 7정론 논쟁보다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니까 더 뛰어났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의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말은 제대로 못해, 언변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도 있고, 근데 언변이 뛰어난 분들 또 사상적 깊이가 없고, 근데 안녕하세요, 최중기입니다. 뭐냐면 어쨌든 제가 말하고도 너무 맞는 얘기를 해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 가보겠습니다. 자, 리카도는 어떤 분이냐? 사실 저는 언변만 있습니다만은,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대단한 경제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지주도 되고, 사업도 다 성공시키고, 주식으로도 돈 엄청나게 벌고, 그래서 탁월한 수완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차이는 딱 하나요. 얼마나 생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후진국,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게 선진국. 인간의 삶도 저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일해야 되는 삶, 참 슬픈 삶이죠. 우리 조선시대 농민들 보고 행복하겠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맞죠? 왜? 14살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참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목적으로 일했던 사람 배우는 거 배우지도 않았고, 있으면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농가 정도. 뭐 허유란 사람인데 이제 농가라는 게 이제 우리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육아도 있고, 우리 근데 배우지 않잖아요, 농가는. 그러니까 결국 농가는 자급자족하자. 들어보셨어요? 허유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농가는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그러니까 공자를 비웃는 거죠. 저 새끼 일도 안 하는 새끼가 말만 떠든다. 그거예요. 저렇게 떠들날 시간에 일이나 해라. 이게 농가인데 자급자족 경제를 옹호하는 친구죠. 그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고 정신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죠. 근데 리카도는 그걸 떠나서 뭐가 되느냐?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국부로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경제학의 업적을 남기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리카도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리카도가 바로 뭐다? 앞에 여러분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우울한 아담 스미스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리카도는 결국 뭐라 하냐면 자본주의 최종 승자는 결국 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리카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막는 방법은 자유무역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곡물법 논쟁에 있어서도 리카도가 반대했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곡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그래서 지뢰의 본질은 무엇이냐. 땅 우리 빌려주면 돈 받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강남의 커피가 우리 시골의 커피보다 비싼 이유는 강남의 땅값이 뭐라고 생각한다? 다?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강남의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미스라는 거죠. 강남의 커피가 비싸기 때문에 강남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입니다. 예, 이건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무슨 소리냐면 땅이 세 가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세 개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자, 똑같은 면적의 땅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비옥이에요. 완전 비옥. 완전 비옥.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거는 비옥. 예, 이거는 척박. 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딱 바라보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맨 처음에 사람이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명이 뭘 먹어야겠어요? 쌀을 먹어야겠죠? 오케이? 그럼 10명이 먹으면 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겠죠? 자, 우리 친구 어디서 농사를 짓겠어요? A, B, C 어디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연히 A에서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쌀을 생산을 합니다. 정리되셨죠? 여기서 쌀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쌀을 생산을 하면은 땅이 남아도니까 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쌀을 얼마나치 만들었다고 한번 가볼까요? 10만 원어치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제 쌀은 그럼 얼마에 팔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1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쌀은 얼마에 팔린다? 10만 원짜리 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사람이 늘었어요. 이제 20명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쌀을 먹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쌀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A 땅에서는 다 뭐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 땅에서 모자라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느 땅에 가서 쌀을 갖다 심겠습니까? B 땅에 가서 쌀을 심겠죠. 그러면 A 땅만큼 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잘 보세요. A 땅만큼 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쌀을 생산하면 예를 들면 10가마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격은 한 가마에 얼마였다? 10만 원. 한 가마에 얼마? 10,000원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얼마치 생산된다? 10만 원치 생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쪽으로 오면은 자, 이때는 10가마에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비옥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쌀을 생산하면 몇 가마 생산할 수 있다? 7가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저것만큼 비옥하지 못하니까 7가마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7만 원 나오는 거죠. 왜? 가격은 역시 한 가마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정리되셨죠? 네.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 A 땅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있죠. 이게 없을 때에서는 A 땅 주인이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오케이?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땅에서는 아무런 노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왜? 거꾸로 나 농사 안 질래?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을 때 뭐냐면 내가 나 농사 안 져. 자, 친구들 무슨 말이냐면요. 땅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게 땅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야, 나 이 좀 땅 좀 쓸게요 그랬어요. 누가 오더니 나 땅 좀 쓸래요? 한 거야. 나 땅 좀 쓸게.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런 거야? 돈 내놔? 그랬더니 얘 뭐라 그래? 안 써, 안 할래? 끝이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알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땅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똑같은 땅이. 이건 A고 주인이, 이건 B고, 이건 주인이 C입니다. 정리되셨죠? 비옥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10평이고 이것도 10평이고 이것도 10평입니다. 근데 농민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농민 한 명이 지을 수 있는 땅은 여러분 몇 평이다? 10평이에요. 그러면 나 A 하나 농사 지을게. A가 돈 내놔. 그럼 얘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야, 나 빚 지어가서 하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경쟁이 이루어지죠. 결국 지대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이론적으로. 빵원이죠. 왜? 누가 하나라도 1원만 받는 순간 뭐가 돼요? 독점을, 그러니까 독과점 해갖고 카르텔이 형성되고 담합을 하지 않는 한 담합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완전 경쟁 상태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지주, 너도 지주, 너도 지주야. 농사 지을 사람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럼 지대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왜? A가 지대 달라고 그러는 순간 얘는 B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제 농민들이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니까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 땅에서도 생산을 해서 얼마? 7가마에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잘 가봅니다. A의 지주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농민이 있잖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A 땅 쓰는 게 좋아요? B 땅 쓰는 게 좋아요? A 땅 쓰는 게 좋죠? 왜? B 땅 쓰면 얼마 나와요? 돈? 7만 원. A 땅 쓰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예. 그때 지주가 농민한테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지대를 달라고 그러겠죠. 얼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얼마까지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주가 3만 원을 먹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대고 이 지대의 본질은 차액지대다. 7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차액지대라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얼마나 재밌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차액지대예요. 자,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도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담 스미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분업을 해서 핀만 만들면 되는 거죠. 핀이 많아지면 국가는 뭐해진다? 부유해진다고 바라본 거예요. 자, 핀을 많이 만듭니다. 오케이? 거기에 와서 노동자들 뭐 하겠습니까? 일하죠. 그럼 자본가들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일하고 나면 노동자들 뭐 줘야 되겠어요? 월급 줘야죠. 그럼 월급 갖고 노동자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엔겔 지수가 높던 시절이니까 전체 소비에서 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곡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곡물 소비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멜서스 외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인구는 감소 추세다, 증가 추세다. 당연히 증가 추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곡물의 소비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지대가 발생한다? 차액지대가 발생하죠. 그럼 노동자가 농민이 열심히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결국은 차액지대를 통해서 이윤은 누구한테 가버린다? 지주한테 간다. 그래서 리카도는 역사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이다? 지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한 아담 스미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지금 이 말이? 정말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나 기가 막 이게 진짜 소름이 탁 돋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아담 스미스 말대로 공장이 많이 생겨서 또 고용도 많아지고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인구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0가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 척박한 땅도 여러분 공사를 해야겠죠? 농민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5가마밖에 안 나와요. 돈이 얼마밖에 안 나옵니까?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졸지에 비에 있던 놈들도 뭘 받겠어요? 비의 지주도. 예, 지대를 요구하겠죠. 얼마를 요구하겠습니까? 2만 원을 요구하겠죠. 얘도 지대를 요구하겠죠. 원래 요구했지만 가격을 뭐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얼마로 올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땅값이 비싸서가 아닌 거예요. 왜? 곡물 가격이 비싸서인 거죠. 10만 원이니까. 가격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리카도가 주목하는 건 여기서 뭐가 되느냐? 금방 나오셨지만 지대가 발생했는데 지대는 차액이다. 이 차액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토지의 비옥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바로 뭐다? 지대의 차이라는 겁니다. 리카도의 핵심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리카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차이직들의 핵심은요. 여기서는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이 사람은 지대가 발생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지대가 발생합니다. 자, A지주, B지주, C지주 누가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몸으로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다 알고 있는데 결국 리카도가 증명해낸 것은 증명을 한 거죠. A지주의 이익은 그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단순한 토지의 비옥도라는 자연의 선택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가치는 노동이 만들어낼 뿐이고. 왜? 이게 없었다라면 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학회에서 강의하는 GDP는 뭐로 구성된다? 분배적인 측면에서 임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윤 플러스 지대가 나오거든요. 허구라는 거죠. 리카도의 고정경제학 가면. 어이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분배라는 건 뭐예요?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경제학 책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경제학 책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 책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학이 리카도도 못 넘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리카도로부터 퇴행한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주의 영향력은 강하다는 거죠. 경제학 하나 책 못 바꿀 정도로. 얼마나 멋집니까?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 책에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능은 그렇게 나오니까 가슴이 아프지만은 GDP는 뭐로 구성된다? 임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노동 플러스 지대로 구성된다. 그러면 분배 그거는 GDP의 분배적 측면인데 그럼 분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보상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카도가 딱 얘기하죠. 지주는 생산활동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주가 지대를 받는 것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다만 토지의 비옥도라는 자연 선택에 불과한 겁니다라고 리카도는 절절하게 외치는 거죠. 150년 전에 지금을 뛰어넘는 경제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슈퍼 경제학자 리카도가 뭐 꼼짝 마죠 뭐. 이 차익지도론은 그 이후로도 부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좀 막스가 이제 좀 바꿔나가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강조하시더라도 결국 자 곡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마에 10,000원이라는 것은 지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문제죠. 알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뭐예요? 한 가마가 10,000원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대가 비싸서 한 가마가 10,000원 됐다면 여긴 10,000원이고 여기는 여기 나오는 쌀은 7,000원이고 여기 나오는 쌀은 5,000원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왜?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으면 여기서 나오는 쌀 가격은 비싸고 여기서 나오는 쌀 가격은 보통이고 여기서 나오는 쌀 가격은 쌌어야죠. 그게 아니죠. 곡물 가격은 10,000원이었는데 지대가 달라질 뿐이죠. 따라서 곡물 가격은 지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 사상입니다. 다시 곡물 가격은 뭐다? 지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두 번째, 지대의 본질은 무엇이다? 불로소득이다. 리카도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리카도는 결코 지주의 편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주의 불로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헨리 조지 가면은 세금으로 조져야겠죠. 리카도는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대에 지가하는 방법은 곡물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곡물법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리카도의 주장이죠. 메서스만 반대되는 거죠. 메서스는 왜? 곡물 가격이 왜 유지돼야 됩니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왜? 필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수요를 갖다 누군가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만 하는 계층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누구다? 지주다. 그럼 지주가 수요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곡물 가격이 보상돼야 된다. 이게 멜서스의 주장. 멜서스 너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말하지만 멜서스하고 리카도 논쟁은 명확하게 리카도가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멜서스가 나쁘다 그 뒤에 가지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갈 뿐이지 논쟁 자체는 분명히 리카도가 승리한 겁니다. 리카도는 뭐라 그런다?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지대라는 곡물 가격은 정신 차려. 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대는 불로소득에 불과한 거야. 얼마나 나쁜 건데 저거 중요하지 않아. 불로소득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경제 분야의 생산적인 분야로 모든 자원이 투자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곡물법은 폐지돼야지 라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 그럼 우리가 경제에서 그렇게 나왔던 곡물법 논쟁 한 번쯤 누구나 경제학이라는 걸 알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지만 책만 읽으면 너무나 졸렸던 문제가 그리고 너무나 장황했던 문제가 사실은 이거였다라는 거. 간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뭐냐면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비디오 시대라는 게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죠. 저희 때는 또 국회 도서관을 갔어야 됐잖아요. 정말 제 정체가 폭로나네. 지금 네이버나 구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국회 도서관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아침에 와서 그 아침 9시에 갖고 대출 서류 넣으면 그거 대출 그거 받아갖고 책 찾아갖고 갖고 오면 그거 가져와서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참 시대가 정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리카도의 우리가 곡물법 논쟁까지 멜서스와 리카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리카도는요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리카도에 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모레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비교 이론을 또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랑 하고 나시면 또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는 여러분 2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음 판에 리카도 2로 갑니다. 비교 이론.